자, 첫 번째 가보죠. 예, 경찰 전현무 링거 수사입니다. 이 방송인 박나래 씨 주사 이모 이 불똥 어디까지 퍼지려나요? 방송인 전현무 씨도 방송 중에 잠깐 비쳤던 그 링거 투약 장면 때문에 결국 경찰 수사 착수. 네, 맞습니다. 바로 오늘 서울 강남경찰서가 전현무 씨의 차량 링거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차량 링거 의혹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2016년 한 예능에 이 전현무 씨가 차 안에서 링거를 맞는 장면이 정말 잠깐 나왔었는데요. 당시에는 뭐 논란 없이 방송이 됐었습니다. 뭐 박나래 씨, 샤이니키 씨, 유튜버 입짧은 해님 등 요즘 소위 주사이모 파장이 정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것도 불법 아니냐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전현무 씨 소속사가 이 당시 논란에 대해서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병원에서 정식 진료와 처방을 받았고 일정상 이동 중에 마무리하는 일부 장면이 노출된 거다라고 해명을 하고 또 동시에 의료인을 개인적으로 호출하거나 불법적인 시술은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경찰 측에서 이렇게 수사에 착수를 하게 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고발장이 접수가 돼서 단순 확인 차원에서 일단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또 빛의 속도로 2차 입장문을 소속사가 냈더라고요. 네, 당시 받은 진료기록부 사본, 진료비 내역까지 다 첨부를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병원으로서 정식으로 진료를 받은 결과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건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료법에는 의료행위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병원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는데 일정 사항이라고 하는 게 특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느냐. 만약에 저는 가정을 해보면 뭐 링거라면 다 병원에서 처치를 하고 마지막 몇 분이 남았어 안에서 뽑기만 했다 이런 정도면 모르겠는데 더 이상의 것들이 있었다라면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이 차량 안에서 투약을 한 거는 장소 이탈에 해당할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 예,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너 어디 학교야? 자, 버스 안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너 버스 기사 자기야 너 좀 웃겨 보이냐? 야 너 몇 학년이야? 어디 너 저기 이런 싸가지 없는 진짜 이씨. 야 그래도 여기서 사람이 그렇게 많아? 너 네가 내릴 만큼 사람이 많냐고 지금? 너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냐? 너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 진짜 싸가지 없는. 너 어디 학교야 임마? 그리고 너 학교에서 그따위 배우냐? 자, 폭언의 주체는 버스기사. 그걸 듣고만 있는 대상은 학생 승객. 네, 지난 12일 충남 천안에서 제보자가 직접 목격한 상황입니다. 이 제보자가 한 버스를 탔는데요. 이 당시 오후 4시쯤 학교 시간대라서 버스 안에 승객들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뒷문 근처에 있던 한 남학생이 승객들이 내릴 때 함께 내렸다가 타는 행동을 한 2번 정도 반복을 했다고 해요. 아마 승객들이 너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를 본 버스기사가 학생한테 왜 자꾸 이렇게 내리냐라고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정거장 뒤에 이 학생이 하차를 하는데 버스기사가 학생한테 어디 학교냐, 날 우습게 보는 거냐,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냐 이렇게 말하면서 욕설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일부의 일탈 때문이겠지만 천안버스 악명 높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박 변호사님, 네. 엘리베이터도 사람 많으면 내렸다 타잖아요. 이게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줄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제보자에 따르면 아마도 남학생이 하차하면서 버스 기사를 째려본 것으로 오해한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뭐 욕설 아니면 이렇게 훈계로 보이죠. 이어졌던 걸로 예상이 되고 또 이런 얘기 합니다. 혹시나 그 친구가 툭툭 치지 않았냐 얘기하면서 오가면서 뭔가 있었다고 오해했을 것이다라는 게 또 학생의 얘기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5분간 뭐 대화 아니죠. 욕설이 이어졌고 결국은 그 지연이 되잖아요. 예. 그 옆에 있는 승객들이 지금 그만하시라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결국은 학생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아이고. 종료는 됐다고 합니다. 아니, 저 다른 승객들은 무슨 죄예요? 저걸 듣고 있는. 자, 다음 이어가죠. 야심한 밤 사라진 물건입니다. 충격적인 첫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새벽 시간 뚜벅뚜벅 걸어오는 저 검은 옷 남성. 자, 바로 그때 가게 앞에서 무언가 포착 휙 턴을 합니다. 자, 부스럭부스럭 보냉백 안에서 꺼내드는 건 다름 아닌 로켓하고 배송 온 닭다리살. 오늘 아침은 치킨이 닭
보무도 닥닥하게 퇴장하고 있는데요. 닭다리 먹고 배탈이나 좀 나라 그냥. 네, 경남 창원에서 샐러드 가게를 운영 중인 제보자께서 제보를 하신 건데요. 지난 11일에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이제 냉장 닭다리당 1kg을 주문했어요. 그래서 새벽 1시쯤에 배달된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쯤 저렇게 지나가던 한 남성이 보냉백을 뒤지더니 그 닭다리상을 다 가져간 거예요. 비용은 18,000원 정도 되는데 바로 신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딱 보니까 이게 한두 번 한 솜씨가 아닌 것 같아 보였다고 합니다. 자, 더 충격적인 두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늦은 밤 주차장으로 걸어온 한 여성. 그대로 직진 쭉 하더니 구석에 놓인 물건들을 두리번 어디 보자. 그래 이게 내 스타일 같다. 자, 기다란 밀대를 잡아드는데요. 판때기는 필요 없어. 바닥에 대고 끙끙 퍽 하고 부서져 버린 밀대입니다. 자, 분리된 봉과 고물들을 챙겨서 들고 퇴장을 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아, 갖고 갈 거면 다 가져가든가. 아, 저거 누가 치우라고 또 부시기를. 반만 가져갔거나 하여튼 뭐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대구에서 피부 관리 사업을 운영하는 제보자인데요. 이 가게 안에 크지 않았기 때문에 재활용품이나 뭐 청소 도구 같은 거를 밖에 뒀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밀대가 있는데 밀대에 봉이라든지 이게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훼손된 상황이 계속 반복돼서 CCTV를 설치하고 CCTV를 보니까 저 장면입니다. 웬 여성이 와서 아마 CCTV 상으로 봤을 때는 할머니인데요. 밀대를 가져가서 분리한 뒤에 막대기만 챙겨가는 저 부서고 저런 모습이 좀 확인이 됐고 다만 폐지 줍는 할머니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CCTV 안내문이 있다고 해요. 절대 하지 말라라고. 지금 어떻게 대처할지 좀 당황스럽다고 합니다. 아, 제발 남의 물건에 손 좀 대지 말아주세요. 자, 마지막 사연으로 이어가죠. 분위기 풀려고 그런 거야.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 40대 주부입니다. 저는 한 번 이혼을 한 뒤 12년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재혼을 했습니다. 그 후로 사랑스러운 아들도 낳고 큰 탈 없이 오순도순 잘 지내고 있는데요. 얼마 전 저희 아들 친구네 가족들과 이 동네 주식당에서 저녁을 먹게 됐어요. 그런데 친구네 엄마가 갑자기 사실 저 재혼을 했다고 밝히더라고요. 아들 키우며 살다가 5년 전에 재혼했다며 담담하게 하는 말도 놀라웠는데 더 당황스러웠던 건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옆에서 듣던 제 남편이 저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도 재혼이다라고 밝힌 거예요. 순간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말도 못했고 분위기는 한순간에 싸해졌는데요. 다행히 금방 분위기가 풀리긴 했지만 제 마음은 영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야, 그 지열이네 엄마도 재혼이라니까 신기하다 그자 여보? 아 여보, 그래도 남들 앞에서 재혼 사실 밝히는 건 좀 불편해요. 아니 그쪽에서 먼저 자기 상황 말하니까 나도 그 말 한 거잖아. 아, 여보, 나 어떻게 이혼했는지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난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지옥 같은데 꼭 그걸 그렇게 밝혀야 돼? 아 이거 분위기 풀려고 그런 건데 뭐 너무 좀 화내지 마라 제발. 이혼한 거 맞잖아. 사실 제가 좋게 이혼을 한 편이 아니라서 어디 가서 재혼했다는 말도 쉽게 못하고 살아왔거든요. 심지어 저희 아들은 제가 재혼한 줄도 모른 채 자랐는데 너무 속상했습니다. 남편은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아이고 참말로 왜 이렇게 예민해. 지열이네 엄마가 먼저 자진 납세를 하니까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내가 막말로 재혼이 뭐 흉이야. 아이고 그게 흉이면 내가 미쳤다고 내 입으로 얘기해. 아이고 동그라미. 자, 다음 사연자 아내입니다. 뭐? 공감대 형성? 왜 남의 마누라하고 공감대를 네가 형성하니? 야, 그리고 말을 해도 내가 해야지. 왜 당신이 나서길? 그래, 돌싱 마누라 만난 초혼인 너 멋진 뿜뿜하고 싶다 이거지? X. 박 변호사님. 뭐 재혼이 뭐 이런 걸로 아마 이렇게 한 건 아닌 거는 맞아 보이는데 눈치가 너무 없어 보입니다. 아마 가장 아내가 감추고 싶거나 아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은 비밀 같은 거를 굳이 저렇게 공개하고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건 남편한테 누구도 편을 들어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교수님. 네, 이거는 물론 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어요. 아내가 재혼을 했어도 뭐 전혀 개의치 않고 있는 마음인 것 같긴 한데 너무 아내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죠. 게다가 아들도 이 상황을 알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터트려 버릴 일이 아닌 거죠. 게다가 같이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아들의 친구의 부모님들이잖아요. 이 관계는 그냥 뭐든지 다 오픈할 수 있는 친구 관계는 아닐 수 있어요. 너무 저는 배려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아내가 너무 상처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양 변호사님. 그러게요. 뭐 저도 뭐 재혼 자체가 요즘에 워낙 많이 있고 그거 자체가 나쁜 일은 절대로 흠은 아닙니다만 그건 본인에게 맡겨야 되는 거고요. 정말 이혼을 간절히 원해서 이혼이 딱 결정이 돼도요. 이혼하면 막상 굉장히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혼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도 이혼 결정이 나오면 막상 또 힘들거든요. 그게 사람 마음은 그런 겁니다. 자, 김하나 아나운서. 저도 좀 배려가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혼을 안 좋게 하셨다고 하니까 이 여성분에게는 상처일 수 있는데 남편이 좀 그런 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가족 여러분들은요? 저희 대부분의 가족 여러분들께서 남편이 눈치가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좀 아이디가 어려워서 4158로 끝나는 김하나 아이디. 아나운서 혹시 노안이 왔나요? 죄송해요. 예. 아이디가 너무 어려운데 4158로 끝나는 우리 가족분이 재혼한 걸 재혼했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것 같다. 남편이 잘못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건 반장에 제보해 주십시오.